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행정 사각지대에 있던 망우동 80대 노모와 5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된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죠. 주변 이웃들도 동사무소도 이들의 존재를 잘 몰랐다는 사실이 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 자치구마다 동별로 찾아가는 구정 활동을 약속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세심하고 촘촘한 행정 복지망이 필요해 보입니다. 1월 2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냉각된 가운데 강남권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내려가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를 목표로 삼은 구로구의 교통과 복지, 일자리 등의 올 한 해 주요 정책을 구로구청장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마다 설맞이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제수용품을 최대 20%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경 구로구 항동의 한 야산에서 담배꽁초 발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임야 500여 제곱미터를 태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거래가 감소하면서 감소 추세가 눈에 띄는 지역이 있습니다. 강동구 얘기인데요. 매매와 전세 가격 모두 하락 국면을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이유는 뭔지 박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의 주택 정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동구 지역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강동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률은 0.16%, 같은 시기 가장 높은 하락세를 보인 강남구와 양천구에 이은 수치지만 2주 전 0.08%의 낙폭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2배가량 떨어진 겁니다. 강동구의 하락세는 전세 시장까지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등이 0.2%대의 전세가 하락세를 보인 반면 강동구의 경우 0.35%를 기록해 가장 큰 전세가율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강남권 11개구 평균 하락률이 0.18%였던 것에 비교하면 강동구의 낙폭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강동구의 부동산 시장 둔화세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당장 올 6월엔 명일동에 1,900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는 데다 9월부터 연말까지 1만여 세대에 육박하는 신규 아파트 물량이 강동구에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서울에 공급될 4만여 개의 신규 아파트 물량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하남과 미사 등 강동구에 인접한 동남권 신도시 또한 신규 물량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상황. 한편 2022년까지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12,000세대의 추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인 만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강동구 신규 주택 물량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용산구에서는 지난 21일부터 동업무보고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구민들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재용 기자입니다. 간판에 새겨진 이름이 상당 부분 떨어졌습니다.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 용문 전통시장입니다. 낡아가는 간판처럼 시장도 쇠퇴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새로 생긴 건물 같은 데 보면 간판 다 예쁘게 해놨잖아요. 그게 보기 좋던데.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용문동 주민센터를 찾은 날 구민들은 시장의 간판 정비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일단 성 구청장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우리 구가 여기 전통시장 살리는 아름다운 간판 만들어 달기 이 사업을 하는데 4억이 좀 넘는 돈으로 올해 간판 예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용문동의 또 다른 문제는 불법 주영차입니다. 구가 지난해 시간제 단속 유예를 전일제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단속용 CCTV를 설치해달라는 안이 건의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성 구청장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단속 기준을 완화한 만큼 당장 CCTV를 설치하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카메라를 갖다 달아놔버리면 이제 시장고로는 차들이 한 대도 못 되거든. 구청장이 강력하게 한번 그쪽을 점검을 하라 그러겠습니다. 차도 빠듯하게 되고 다니고 그러는데 불편함이 좀 없도록 하고. 구민들이 건의한 의견은 검토 과정을 거쳐 구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처리 결과는 연말에 발간되는 백서를 통해 공개됩니다. 동별 현안을 중심으로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해 구정. 용산구 동업무 보고회는 오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 저희 뉴스라이브에서는 오늘부터 2019년 구정운영 계획을 각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직접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도시를 지향하는 구로구로 가보겠습니다. 이성 구로구청장 연결돼 있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구로구 소식 전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스마트라는 말이었습니다. 스마트 도시 조성이 올해 예, 핵심 예. 사업이죠.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예, 사업이 그렇습니다. 진행 중이다 말고 한 4, 5년 후에 예. 국민 생활은 이렇게 바뀔 것이다. 예.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실까요? 예. 4, 5년 지나면요. 구로구의 위험시설물들이 전부 우리 구로구청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이 건물이 위험한가 아닌가를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겁니다. 공원에 네. 있는 벤치에서 시민들이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고 또 뒷골목 내거리에도 차가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도 차가 오면은 차가 온다는 걸 경보해주는 그런 스마트 알림 장치들이 있을 겁니다. 예. 각 재래시장에도 화재를 알려주는 그런 스마트 화재 경보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요. 또 각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예. 미세먼지도 스마트 기기들이 사전에 감지해서 그걸 감소시켜주는 그런 장치들이 아마 부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 뿐만 아니라 저희 취약계층들요 위치 확인 서비스가 아주 광범위하게 거기다 보급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네. 이 생활 곳곳이 그야말로 좀 스마트한 도시로 변모할 것 같습니다. 자, 청장님, 올 신년사에서 구로 철도기지 이전 관련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구로 발전과 관련해서 예, 큰 예. 관심사 중에 하나죠. 올해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국토부에서요 철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 상반기 중에 끝날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게 끝나고 고시가 되면은 이제 금년에 설계에 들어갑니다. 설계를 위한 지금 예산이 정부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한다면은 이제 금년 또 내년 설계를 하고 또 착공을 하고 아마 이전되는 건 2026년까지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지가 약 5만 평 되는데요. 거기에 주거라든지 문화라든지 상업이라든지 업무 복합된 아주 첨단화된 그런 우리 구로구의 새로운 지역 중심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예. 자, 이 경제 상황을 볼 때 올해는 이 복지나 일자리 등의 민생 분야도 절대 소홀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피부에 예, 와닿을 만한 정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로는 올해 이제 돌봄이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에요. 예. 그러고 한 30군데 정도의 구로형 돌봄센터를 만듭니다.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뭐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요. 학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을 한 30군데 만들고요. 모든 그 산모들에게 산후조리 비용 30만 원씩이 금년부터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춘향역에 한 700평 정도 규모의 그 일자리 토털 이제 센터가 만들어지는데요. 예. 그래서 교육도 받고 정보도 교환하고 일자리에 관한 이제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는 공간이 생겨날 거고요. 저희 창업 보육센터가 지금 구로구에 7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개를 더 늘려서 9곳으로 늘릴 예정이고, 저희가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과 일자리, 여기 이걸 지원하는 일에 구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 주민들에게 올 한해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구로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모든 일들은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와 지지 속에서만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하시는 일이 모두 다 잘 되시고 아무쪼록 저희 구로구와 함께 손잡고 구로구의 미래를 위해서 금년 한 해도 많은 참여와 또 봉사와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청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아까 시작할 때 보니까 옆에 이 예, 황금 예. 돼지가 있던데 어떤 돼지입니까? 소개 좀 예, 해주시죠. 여기는 이제 구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요. 예. 자발적으로 좀 성금 좀 넣어달라고 하는 큰 돼지 저금통입니다. 예. 여기 이제 다 모이면은 저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불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도 오늘 집에 있던 동전을 가져왔는데요. 예. 항아리에 쭉 동전을 모아왔었는데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도 오늘 예. 여기다 동전을 나눌 생각입니다. 예. 자, 이 올 한해 그 저금통에 이 나눔의 손길이 가득하길 바라고 말씀하셨던 정책들 올 한해 다 예, 예. 실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구로구 이성구청장으로부터 올 한해 구로구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불이 난 야산에 소방대원들이 모여 잔불 제거 작업에 나섭니다. 어제 낮 12시쯤 구로구 항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임야 50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는 버려진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금 뒤인 오후 1시쯤에는 금천구 독산동의 한 세탁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내부와 세탁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세탁 중이던 의류에서 정전기가 발생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성북구 전통시장들은 설맞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개 전통시장 모두 제수용품을 최대 20% 할인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남시장이 가장 먼저 설맞이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100여 개 점포가 일제히 할인에 들어갑니다. 제수용품의 경우 최소 5%부터 최대 20%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 금액에 따라 상품권 등 사은품도 증정됩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줄고 있어 이번 할인 행사에 거는 상인들의 기대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설 구정 명절에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108개 점포가 지금 평시보다 10%에서 20% 사게 명절 준비를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오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보답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말인 26일엔 정릉시장에서 다양한 문화공연과 함께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또 오는 31일엔 아리랑시장과 돌고지시장에서 그리고 설 연휴 직전인 다음 달 1일엔 장위시장과 기름시장에서 설맞이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설 차례상 장보기 비용은 평균 24만 6,422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장보기 비용이 19만 1,905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대형마트는 이보다 5만 원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1.4% 상승했습니다. 26개 품목 중 14개 품목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상승했는데 이 중 과일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배의 경우 지난해보다 가격이 26% 정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약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장보기를 준비 중이라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 금융기관에서 이달 말까지 온누리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만큼 미리 상품권을 구입해 장을 보면 장보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을 포함한 전국 가맹점 어디에서나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희진입니다. 노원구의 한 시장에서는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떡국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 설을 앞둔 시장은 떡국의 따뜻한 만큼 상인들과 어르신들 사이의 정도 훈훈했습니다. 오신영 기자가 전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을 한가득 그릇에 담습니다. 파와 김가루 같은 고명도 얹어 떡국의 모양을 더합니다. 완성된 떡국은 시장을 찾은 어르신들께 전달됩니다. 노원구의 한 시장 상인회가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떡국 나눔 행사입니다. 구정맞이 행사로다가 나온 건데요. 그거를 해마다 노래자랑과 이제 이렇게 각설이 불러서 이렇게 행사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거를 안 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독거노인 떡국 잔치를. 공릉동 도깨비 시장의 떡국 나눔 행사는 올해로 4회째를 맞아
어느덧 새해를 맞이하는 시장의 특별한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장 상인회와 노원구가 손을 잡아 비용을 마련했고 공릉 1동과 공릉 2동의 주민센터에서 홀몸 어르신 300여 명을 나눔 행사에 초대했습니다. 설을 앞둔 어르신들은 상인들이 마련한 떡국을 먹으며 가족과 같은 정을 느끼는 한편 설 대목을 맞아 동네의 전통시장도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봅니다. 떡국 먹는 거는 그래도 원래 지금 처음 와봤네. 해마다 하셨다는데 설 느낌 이제 시장으로 모두 많이 찾아와야지. 네, 시장의 상인들 좀 많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 취약계층을 돌보려는 노력이 기해년 새해부터 우리 동네를 더 따뜻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하나의 생활권에 세 개의 지자체가 있는 위례 신도시. 이런 탓에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습니다.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협의회 구성을 추진합니다. 보도에 태윤형 기자입니다. 작게는 종량제 봉투 구매 문제부터 크게는 순환버스의 부재와 학교 배정 문제까지 위례 신도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불편들입니다. 단일 생활권임에도 송파구와 성남시, 하남시로 행정 관할이 쪼개진 탓입니다. 같은 생활권에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문화적인 거나 뭐 어울림 같은 게 사실은 다 다른 거죠. 예를 들어 주민센터를 이용을 하려고 해도 이쪽은 이쪽으로 가야 되고 저쪽은 저쪽으로 가야 되고. 위례 신도시의 다양한 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불편과 주민 편의시설 부족 등 각종 위례 신도시 현안을 분과별 회의를 거쳐 해결하게 됩니다. 초대 회장은 경기도지사로 서울시장과 번갈아가며 맡을 예정입니다. 행안부에서는 경기도 서울시가 빨리 근본적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자라는 입장이고 저희도 또한 회의를 진행하자라는 입장이고 그래도 뭐 이번에 참석을 하겠다 하고. 주민들은 대체로 행정협의회 구성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교육 분야의 경우 학군 통합은 지역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데다 두 교육청 간의 협의도 어려울 거란 의견이 나옵니다. 송파 위례는 서울시 교육청 산하고요. 그리고 하남과 성남은 경기도 교육청 산하입니다. 교육청이 틀리기 때문에 학군 통합인 문의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례 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는 각 지자체별 의회 의결을 거쳐 3월 중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서대문구가 청년 미래 공동체 주택의 기본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에는 대표적인 주거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독립민주유공자와 청년, 신혼부부가 포함됐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30%가량 저렴한 가격에 주거난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문을 연 나라사랑채입니다. 독립민주유공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모두 14세대가 입주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청년 쉐어하우스가 개소해 월 15만 원 남짓의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 18명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서대문구는 올해 한 번 더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독립민주유공자와 청년 신혼부부가 한데 모이는 곳으로 모두 10개 동에 80세대가 입주합니다. 입주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전년도 월평균 소득 70% 이하가 조건입니다. 각 계층별로 입주 조건과 입주 기간도 다르게 제시됐습니다. 청년들은 스스로가 임대주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형 주택을 제시했고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7년 이내 혹은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입주 기간은 독립민주유공자는 최대 20년, 청년은 만 39세, 신혼부부는 8년까지입니다. 신청하신 분들을 다 저희가 개별 방문을 해서 실사를 합니다. 면접하는 방식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주거 환경이 어떠한지 청년들은 청년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의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임대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30%가량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실제로 나라사랑채 1호의 경우 보증금 2,500만 원에 월 32만 원으로 공급되고 있고 청년주택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4만 원으로 공급되고 있어 이번 공공임대주택도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청년 미래 공동주택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입주자를 모집해 오는 6월이면 모든 입주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제227회 마포구의회 임시회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 각 국별 업무 보고를 비롯해 마포구의회 의정활동 및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이 심의 될 예정입니다. 또 복지도시위원회의 경우 염리 3구역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예정지와 아현 문화건강센터 현장 방문도 진행합니다. 강동구가 노인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상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이번 폐렴구균 무상 예방접종은 만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접종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강동구 보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접종은 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폐렴구균은 폐렴과 뇌수막염을 유발해 면역력이 약한 노인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접종을 원하는 주민은 강동구 보건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연이은 홍역 확진 환자 발생에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마포구가 홍역 의심 환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선별진료소는 마포구 보건소 1층 출입문 인근에 35제곱미터 규모의 에어텐트 형태로 설치됐습니다. 내부에는 대기실과 진료실이 분리돼 있고 진료실 내 압력을 외부보다 낮게 유지해 오염된 공기를 필터로 걸러 배출하는 음압기와 공간 살균기 등을 갖추었습니다. 구는 홍역 의심 환자가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면 모두 4명의 의료진과 요원들이 투입돼 검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들의 할인 이벤트 소식 전해드렸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심해진 미세먼지 때문에 이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도 뚝 끊겼고 좌판 위에 진열된 음식들은 더욱 팔리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미치는 영향 생각보다 더 많고 더 심각해 보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